시작부터 유쾌한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 쇠뭉치 10kg과 솜뭉치 10kg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쇠뭉치건 솜뭉치건 동일한 10kg이니 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솜뭉치 10kg이 더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창의적 파괴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초등학교 자연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수업 말미에 담임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여기에 쇠뭉치 10kg과 솜뭉치 10kg이 놓여 있다고 치자,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무거울 것 같니? 범상치 않은 담임선생님의 질문에 우리 반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민에 빠졌답니다. 쇠뭉치는 그야말로 무겁고 단단한 쇠인데 반해 솜뭉치는 솜이라 가벼워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닐 것 같은데,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웅성거림으로 교실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짝꿍은 물론 앞뒤로 앉아있는 아이들과도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글쎄 쇠가 더 무겁지 않을까? 쇠덩이잖아. 아니야, 솜뭉치일지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겠지. 선생님이 쇠뭉치와 솜뭉치가 모두 10kg이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무게가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아이들의 생각도 갑론을박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수렴되는 듯 보이죠. 즉, 쇠뭉치가 더 무겁다로 말입니다. 물론 개중엔 솜뭉치가 더 무겁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솜뭉치가 공기 중에 수분을 머금어 더 무거워요 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에 한 아이가 따지듯 대꾸합니다. 에구, 그러면 10kg이 넘겠지. 이었고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선생님을 껄껄껄 크게 웃으시며 한마디 합니다. 둘 다 10kg이기 때문에 무게는 동일하단다. 그러자 교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이 어느 쪽이 무겁냐고 하셔놓곤 짝꿍을 향해, 봐, 아까 내가 같다고 했잖아. 네가 언제? 21세기를 사는 당신에게 위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쇠뭉치 10kg과 솜뭉치 10kg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혹시 내가 지금 초등학생 줄 아냐며 코웃음을 쳤거나 조금 전 담임선생님이 같다고 했잖소 라며 심드렁한 표정을 짓진 않았겠죠. 그런 푸념은 잠시 접어두세요. 실제로는 쇠뭉치 10kg과 솜뭉치 10kg 중 어느 한쪽이 분명 더 무겁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죠. 그럼 어느 쪽일까요? 이 무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주장과 질문입니까? 앞에선 담임선생님이 입을 빌어 똑같다고 하더니 이젠 다르다며 더 무거운 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니 말이죠. 그렇다고 당신이 뭔데 현대 물리학의 기본 이론을 뒤집어 라며 흥분하거나 핏대를 올리지 마세요. 사족을 달 필요도 없이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쇠뭉치든 솜뭉치든 둘 다 10kg이니 그 무게는 응당 동일합니다. 저도 21세기 물리학을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답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을 던지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죠. 실험 정신에 투철한 누군가는 쇠뭉치 10kg과 솜뭉치 10kg을 어딘가에서 구해와 직접 들어봅니다. 그제야 얼굴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제 질문 요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럴 수가, 무게가 다르잖아. 그렇답니다. 실은 솜뭉치 쪽이 더 무겁습니다. 헐, 이게 말이야 방귀야. 어째서 그럴까요? 성인 남성이라면 한 손으로 약간의 힘만 주면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쇠뭉치 10kg입니다. 즉 2두박근과 3두박근의 팔 근육만 사용하면 되죠. 반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솜뭉치 10kg은 두 팔은 물론 우리의 전신 근육을 사용해가며 들어 올려야 합니다. 팔 근육을 시작으로 어깨, 가슴, 복근, 엉덩이, 다리 등의 전신 근육을 사용해야 하죠.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균형 감각까지 정확히 작동돼야 하죠. 우리 몸의 균형은 시각과 전정 감각, 체성 감각에서 뇌로 보낸 신호가 전달돼 균형을 잡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각은 솜뭉치 쪽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 생활을 하죠. 덕분에 매일 아침 이부자리를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답니다.
과거엔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날 잠자리를 벗어날 땐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접어 장롱 속에 넣어둬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부자리를 펴고 접는 일은 좀 성가셨죠. 무엇보다 매번 이부자리를 장롱 속에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보기와는 달리 제법 무겁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불이지만 실제로 무게를 재어보면 그다지 무겁진 않답니다. 그 까닭은 이불이 지닌 부피 때문에 들고 옮기는 과정에 전신 근육과 몸의 균형까지 잡아야 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위 얘기가 던지는 시사점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과학적인 잣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세상에 무수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당신이 보고 접한 게 매번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건 아니랍니다. 인간에겐 오감, 즉 미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이 갖춰져 있어 그 발달 정도에 따라 느끼는 감각 또한 얼마든 달리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난제나 장애물과 맞닥뜨립니다. 이때 그 해결책을 찾고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잣대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감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감성엔 과학과는 또 다른 잣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감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것에만 의존해선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랍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성뿐만 아니라 가슴을 통해서도 진리를 터득한다. 진리는 이성은 물론이거니와 감성을 통해서도 깨우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작가이자 강연자였던 데일 카네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상대할 때는 논리의 생명체가 아닌 감정의 생명체를 상대한다는 걸 기억하라. 이성은 살아가는 동안 학습을 통해 체득한 것이라면 감성은 생명을 지닌 존재에게 부여된 원초적 본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의 인간 행동은 이성과 감성의 지배를 함께 받습니다. 인간은 어떤 뭔가를 보거나 접할 땐 감성적으로 행동하거나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죠. 1980년대 버클리 대학 심리학 연구소에선 세계적으로 성공한 600명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겐 5가지 특징이 존재함을 발견합니다. 살아있는 감성, 창의적 사고, 강한 집중력, 정직한 성품, 풍부한 독서력. 인간이란 존재가 지닌 2가지 큰 성향, 즉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표출하는 그야말로 미래를 헤쳐나가는 큰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